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이 나오도록. 나이에 따른 age에 들어있는 값이 어떤 값이 들어있든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잘 나오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인일 때, 미성년일 때 조건을 알맞게 써줘야겠죠. if age 값이 20 이상일 때 20살부터 성인이니까. 그러면 미성년은 반대로 19세 이하이거나 20세 미만일 때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겠죠. 에이지 값이 뭐 지금은 둘둘이니까 성인입니다라고 올바르게 나오고요. 12살이면 미성년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20살일 때 이 부분이에요. 포함 관계를 실수로 넣었으면은 둘 다 맞는 말이니까 둘 다 나오죠. 근데 성인인 동시에 미성년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 조건식의 기준이 된 숫자 있죠. 이런 숫자들을 에이지에다가 저장해 놓고 실행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되는 출력문이라는 거는 이 if문에 중속된 출력문이에요. 문제 전체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실행되는지 실행 안 되는지는 이 조건에 따라 달려 있죠.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 안 되는 거니까 거짓이라고 쓰면 되고, 실행되면 조건식이 참이니까 그 조건식의 결과를 출력문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건을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이 콘솔에 참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나오겠죠. 조건을 잘못 봤으면은 거짓이라고 썼는데 거짓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참이라고 썼는데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a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에서 요 a,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죠.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이 10과 같다라고 써놨으니까 이 조건식의 실행 결과는 참이죠. T1이라고 쓰겠습니다. true, 첫 번째 true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 조건식 a가 만들어지고 값이 저장된 이래로 중간에 뭐 a는 15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변동되지 않았죠. 여전히 여기서는 10이라는 값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10은 10과 다르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거짓이니까 뻘 쓰고 F1.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이 10 초과다 라고 읽으면 되니까 얘는 거짓이죠. 초과면은 10 초과라고 되어 있으면 a 값이 11일 때부터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의 값은 10이니까 거짓이라고 나오는 게 맞고,
여기서 바로 포함 관계가 나왔으니까 참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 하나 만들어졌고 B에는 A와 마찬가지로 10이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A도 10이 있고 B도 10이니까 결국에는 10은 10과 같다라는 의미죠. 맞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C에는 true와 false 둘 중에 하나가 담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연산자가 두 개 나왔죠. 여기서 누가 먼저 연산될까요? 연산 누가 먼저 되는지. 대입 연산자가 1번이고 다르다라는 연산자가 2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이랑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2번부터 계산됩니다. 만약에 1번부터 된다고 했을 때 대입 연산자가 먼저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C에다가 대입하고 나면 다르다라고 비교할 때 대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비교하려면 두 가지 이상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로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이거 검색해 보시면 보이시죠? 대인 연산자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더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얘가 다르다가 먼저 있죠. 대인 연산자는 15이고 이거는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굳이 검색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C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얘네 둘 다 값이니까 10은 10과 다르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C에는 false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C는 변수랑 값 둘 중에 뭐로 봐야 될까요? 변수랑 값 중에 값으로 봐야 되죠? 그 값은 false고요. 따라서 실행 안 되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참입니다. 그냥 거짓이랑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인 거죠. 네 번째고 낫이 나왔습니다. 낫. 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 링크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낫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어요. 낫 A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낫이라는 키워드가 조건을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A가 true면은 not true라고 보면 되고 A가 false라면 not false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not true는 false고 not false는 true입니다.
그러면 C의 값이 펄스인 거 알겠으니까 not 펄스는 true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반전했던 거를 또다시 반전하고 있으니까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true였으니까 not true 돼서 false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거짓. 뒤에다가는 그냥 true라는 값을 그냥 넣어주고 있습니다. 뒤에 값은 true예요. C는 false고 D는 true니까 얘네 둘이는 서로 다른 게 맞는 거죠. 참. 자, 그 다음에 AND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AND 연산자. 그 다음에는 OR가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D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수업 페이지에도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AND 연산을 먼저 보자면 비교하는 두 대상이 참일 경우에만 그 조건의 연산 결과가 참이 됩니다. OR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한 개 이상만 참이 있어도 true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논리게이트 링크 클릭해 보시면 정보처리 기능사, 뭐 정보처리 기사, 뭐 이런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이 둘 다 1, 그러니까 1이 참이고 0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A랑 B가 둘 다 1이라는 건 둘 다 참이니까 아웃풋은 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드리는 순서는 웬만하면 먼저 하면 좋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먼저 읽어드리다가 그러면 얘부터 해야겠죠? 12, 5보다 크다. 이거는 true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왼쪽에서부터 쭉 하는데 2랑 마이너스 6을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면 얘네 둘이는 다르잖아요. 얘는 음의 정수고 얘는 논리값이니까 애초에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0의 대소 관계를 먼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보다 큰 게 맞으니까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다시 읽어드릴 때 true와 true 이런 상황인 거죠. 전구에 불이 들어온 상황.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을까? 사람은 인류이고 인류에 속하고 동물이다. 네, 이걸 바탕으로 뭐뭐이고는 end예요. end. 그러면 인류에 속하는 게 맞죠? true고 동물 맞죠? 그랬을 때 이 문장은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인류가 아니라 양서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유류가 맞기는 한데 인류보다는 양서류라고 한다면 거짓이죠. 그리고 뭐뭐 이고니까 엔드 이거 동물 맞죠? 근데 하지만 이 문장을 봤을 때 틀린 문장이죠. 사람은 포유류에 속하니까 거짓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포유류에 속하고 식물이다라고 했을 때 포유류인 건 맞지만 식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식물이에요? 거짓입니다. 문장. 양서류에 속하고 식물이다. 이건 뭐 그냥 다 틀린 문장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뒤로 둘 다 맞는 게 엔드로 엮여 있으니까 이 식은 true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true와 10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10은 10과 다르다. 이거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되죠. 결과는 거짓이고요. 그러면 true와 false가 end로 엮여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 조건식의 결과는 거짓입니다. 얘가 거짓이니까 거짓이고 여기서는 5어가 나왔는데 5어는 문장에서 뭐뭐거나라고 읽으면 돼요. 이거나 그러면 똑같이 사람은 포유류 속하거나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은 어때요? 포유류에 속하는 거 맞고 뭐뭐 이거나니까 5어 써야 되고 동물 맞죠? 뭐뭐 이거나로 묶여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참인 문장입니다. 한 개 이상이 참이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또 양서류에 속하거나 동물이다. 이건 어때요? 양서류에 속하거나 동물이다. 좀 헷갈리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양서류에 속하거나 이거는 속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이거나라고 아님 말고식입니다. 아님 말고. 근데 뒤에 동물이다라고 맞는 말이 있으니까 이 문장은 결과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다시 포유류에 속하거나 식물이라고 했을 때 포유류에 속하고 식물이다. 거짓이죠? 근데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식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님 말고니까 이것도. 근데 앞에서 포유류에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뭐뭐 이거나라고 엮여 있을 때. 그래서 5어로 엮여 있으면 한 가지만 참이 나와도 그 문장은 한 가지 이상만 참이 나와도 그 문장은 참이 됩니다. 양서류라고 한다면 이거는 앞뒤로 둘 다 틀렸으니까 맞는 게 없죠. 그래서 이때는 거짓이고 엔드로 엮여 있을 땐 거짓이 한 개 이상 있으면
거짓이다. 둘 다 참이어야 참이다. 뭐뭐이거나 5어로 엮여 있을 때는 하나 이상이 참이면 참이다. 이 차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식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가 거짓이라고 나왔고 얘만 보면은 10이 5보다 큰 것 맞으니까 true죠. 그러면 거짓과 참이 5어로 엮여 있으니까 참이 하나 이상 있으니까 맞는 말인 거죠. 실행했을 때 이 결과에서 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숫자 내가 만약에 숫자 넘버링을 했다 뒤에다 썼다 중간에 빠진 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T5가 빠졌다고 한다면 이 T5라고 쓴 곳을 가보세요. 그럼 내가 이 조건식을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AND 연산과 OR 연산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다 풀었고